친구가 만약에 육론수를 지원했다. 자기가 지원한 카드 최저만 다 맞춰도 그 중에서 한두 개는 꼭 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이걸 몰랐었던 당신보다 최소 2배 이상은 합격 확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후회하지 말고 이 영상을 토대로 강조해줬던 그런 3가지 특성들을 올해 본인이 공부할 때 잘 반영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의 소성준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인문논술 합격생들의 공통적 특성인데요. 아토즈의 전임 강사 나도환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토즈 아카데미에서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나도환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00장 정도 이상을 첨삭하고 계시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의 학생들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 인문논술 합격생들에게서 나오는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선은 제가 매년 정말 많은 학생들을 첨삭을 하면서 물론 학생들 개별적인 그런 특성들은 모두 조금씩은 다르지만 실제로 합격까지 결과를 만들어낸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통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들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특성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수능 최저 등급을 잘 맞출 수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모두 자기의 실제 수능 성적을 받기 전에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원서를 지원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모의고사 때 받았던 성적이 실제 수능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원서 지원에 미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합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기가 지원한 학교들 최저를 대부분 다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자신에게 좀 관대한 편이에요. N수생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 때는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건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원서 지원 시기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 모의고사 성적이 실제 수능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고, 또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과목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 주자면 작년에 제 합격생 중에 한 친구가 수학에 굉장히 큰 공부 시간 비중을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름방학 때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저랑 상담을 하면서 수학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 6월 모의고사 등급을 보면 수학이 4등급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는 사실상 수학의 전체 공부 시간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등급, 5등급인데 이제 수능 전까지 계속 수학에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다가 보면 탐구 과목이라든지 영어, 국어 등급이 본래 본인이 봤던 그런 등급보다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한테는 좀 수학에 대한 반영 비중을 많이 줄여주기를 권고했었고, 그 친구가 그 오더를 잘 따라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국어 3등급 실제 수능에서 수학 5등급을 받았고, 그 대신에 영어 2등급에 탐구 2과목을 모두 1등급을 받아서 자기가 지원한 6개의 학교를 모두 최저를 맞춰서 결국에 그중 2개를 합격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학은 버리고 영어와 탐구에 더 집중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버렸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극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완벽하게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전체 공부 시간의 절반 이상을 수학에 투자하고 있었더라면 이제 저랑 상담 이후에는 그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늘어난 시간만큼을 다른 과목들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입시 기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모든 과목을 다 똑같이 끌고 가서 공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영상을 보는 분들이 수능 최저를 그렇게 못 맞춰? 논술 준비하는 애들이 최저를 이렇게 못 맞출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년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도 작년 수강생들 중에서 논술 실력은 이 친구는 정말 괜찮은데 아쉽게 최저를 못 맞춰서 아예 시험을 못 보러 간 친구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강사 입장에서 이 친구가 만약에 6논술을 지원했다. 자기가 지원한 카드 최저만 다 맞춰도 그 중에서 한두 개는 꼭 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정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그래서 늘상 합격 수준에 가깝게 정답을 써내려 가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탐구 과목이
원래 나오던 거에 비해서 한 두세 등급 안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한 학교 중에서 사실상 최저가 없는 학교 한 개 빼고는 다 못 보러 가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게도 시행 카드가 워낙에 축소되다 보니 합격을 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고, 지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이런 친구들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매년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저는 합격생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원한 카드 다 시험 보러 갈 수 있게끔 수능 최저를 심플하게 맞추는 거, 일단 그게 제일 합격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입시 전략을 자신이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가 고정 댓글란에 상담 신청서를 올려놨어요. 거기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학원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수능 최저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맞춰야 하는지 도와드릴 테니까 상담 신청서를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의 답안의 가독성이 뛰어나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가독성이 뛰어나다라는 건 글을 그냥 잘 쓴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글을 잘 쓴다. 네, 쉽게 말해서는 글을 잘 쓴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그 잘 쓴다라는 그 방향성이 글짓기 대회에서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멋들어진 글을 작성한다라는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제가 지금 가독성이 뛰어나다라고 표현한 것은 쉽게 말해 채점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오해 없이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독성이 뛰어나다라는 건 화려한 글이 아니라 의미 전달이 분명한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리라이팅, 즉 자기가 썼던 글을 첨삭 이후에 다시 한번 써보는 걸, 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라이팅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조금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 이 리라이팅을 좀 잘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질보다 양을 더 중시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써보는 거, 한 번이라도 더 써보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는 그 반대로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리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가 수업을 듣고 무엇이 틀린지를 점검받은 이후에 다시 써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뭐 내가 썼던 글에서 틀렸던 내용을 정정하고 오류를 고치고 이 정도의 의미로서 리라이팅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라이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수업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해제 자료를 통해서든 알게 되었고, 뭐 자기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첨삭을 통해서 질문을 마친 상태일 테니까 내용적인 부분은 당연히 맞았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똑같은 내용이라도 얼마만큼 더 논리적으로, 얼마만큼 더 완벽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저는 어휘 선택부터 문장의 구성, 문단의 구성까지 훨씬 더 디테일한 고민이 반영된 리라이팅이 한 번을 하더라도 훨씬 더 학생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토즈의 모든 논술 강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논술에서 리라이팅은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논술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리라이팅은 정말 필수다라고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방금 도안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번 고쳐 쓰는 것이 아닌 한 번을 쓰더라도 질적으로 훌륭한 완벽한 답안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가진 리라이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은요, 강사에게 굉장히 질문을 적극적으로 많이 한다라는 점이었어요. 질문이라는 건 종류가 되게 많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질문이 많다라는 건 그런 불필요한 질문들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강의를 듣고 나서 뭔가의 질문을 던질 때 단순히 정답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제가 그 정답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질문들을 해내는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내더라고요. 이 시험이라는 본질 자체가 사실은 정답이 무엇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정답에 도달하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 단순히 정답이 무엇이냐를 알므로써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 정답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인지 그 강사의 사고 과정이나 그 논리의 흐름을 굉장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어떤 특정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무언가의 의문점이 생겼을 때 그걸 스스럼 없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던진다라는 거죠. 강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친구들, 근데 불필요한 질문들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유의미한 질문
질문들로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만 듣지 말고 수업 시간이나 첨삭 시간에 항상 왜? 라는 그 의문점을 갖고 수업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다 보면 과정에서의 궁금증이 많아질 테고, 그걸 첨삭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학생의 논술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수능 최저 전략부터 가독성, 그리고 질문하는 적극성까지 인문논술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특성 3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사실 인문논술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일 텐데, 저희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올리고 있지만 밑에 설명란에 논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링크를 달아놓을 거예요.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 다른 영상 보기 전에 그 영상을 먼저 보고 다른 영상을 보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걸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꼭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영상을 빠르게 보고 싶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올라가는 영상을 바로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도한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을까요? 네,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합격생들에게서 발견되는 주요한 공통점들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이걸 몰랐었던 당신보다 최소 2배 이상은 합격 확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후회하지 말고 이 영상을 토대로 강조해줬던 그런 3가지 특성들을 올해 본인이 공부할 때 잘 반영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